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슈퍼차저의 충전 규격, 특히 거기서도 전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400V 시스템을 쓰고요. 지금 포르쉐 타이칸이 800V 시스템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C 패스트 차저도 그 자동차의 시스템을 지원해서 테슬라는 400V로 충전이 되고요. 포르쉐 타이칸은 800V를 지원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 충전 용량이 270kW 정도 될 겁니다. 많이들 그 800V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장점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앞으로 나올 이제 전기 자동차는 800V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기아 역시도 최근에 이런 컨셉카를 보여주면서 800V 시스템을 갈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800V가 이렇게 대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400V와 800V의 그 차이를 특히 충전에 있어서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포르쉐 타이칸이 왜 800V 시스템을 썼을까요? 지금 기존에 대부분 전기차들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400V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포르쉐만 유독 이제 800V를 쓰고 앞으로 나올 차들도 이제 800V를 좀 채택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들은 400을 일단 채택을 하고 나중에 80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 중에 있는데요. 이제 800V로 가면은 확실히 전압이 더 높게 되면은 효율이 좋아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타이칸이 270kW를 이제 지원하는데요. 이걸 만약 400V로 구현하게 되면은 전류를 많이 흘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볼티지를 높게 만들면은 당연히 전류를 떨어뜨릴 수 있죠. 커런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400V를 했을 시에는 무려 이 정도의 전류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내부의 전선의 두께라든지 이런 큰 전류를 흘리려면 아무래도 안전이라든지 위험성이 더 있겠죠. 발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니스 이제 전선을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예상치가 30kg랍니다. 전체 이 정도의 이제 배터리 무게에서 30kg면 꽤 큰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결국 전압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800V 시스템을 그래서 가져간 거죠. 내부 배터리 셀은 딱히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렬로 배터리 셀을 더 많이 연결해서 더 높은 볼티지를 이제 지원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DC 패스트 차징을 고안했을 때 처음에는 50kW 정도로 생각했었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대용량의 차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는 100kWh에 육박하는데 50kW로 충전하려면은 뭐 거의 뭐 단순 계산으로 2시간인데 이러면은 빨리 차징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규격이 많이 이제 바뀌었고 이제 800V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800V로 와서 간략하게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테슬라나 다른 회사들도 차차 800V로 가는 거 아니냐, 다 이제 800V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이 아무래도 고전압을 더 쓰게 되면 지금 400V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800V를 하게 되면은 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 문제가 항상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저가 굉장히 좀 거대해지고 이 케이블도 차차 이제 리퀴드 쿨 차징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품이 비쌉니다. 800V로 갈수록 안전이라든지 쿨링 시스템을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단점들이 사실 더 많은데요. 이게 결국은 배터리 문제인데 현재 배터리 케미스트리로는 배터리 열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슈퍼차저를 남용하게 되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고 있지만 모델 3 같은 경우는 한 8만 마일, 9만 마일 오면은 슈퍼차저로만 충전했을 때요. 그때부터 속도 제한이 걸리거든요. 모델 S나 X는 더 빨리 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800V, 특히 이제 800V 350kW 충전이 이점이 크게 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버터라든지 부품들이 속속들이 개발되고는 있긴 하는데요.
아직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카인드라이버에서 이제 충전 그래프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또 핵심인데요. 참고로 모델 S는 아직 V3를 완벽히 지원하진 않습니다. 250kW를 지원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한 30% 정도 좀 안 되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70kWh를 충전하는데 한 104분이 걸렸죠. 보면 150 정도에서 스타트를 했고요. 포르쉐 타이칸이 더 이제 고전압을 더 유지해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둘 다 이게 배터리 용량이 차면 찰수록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퀵차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퀄컴의 퀵차지는 초반에 엄청나게 이제 충전을 빨리 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그래서 배터리가 바닥났을 때 급할 때 빨리 꽂아가지고 잠시 아침 먹는 동안이라든지 이제 아침 준비를 하는 사이에 다 충전돼서 출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설령 이제 포르쉐 타이칸은 270kW를 지원하지만 이게 결국은 속도가 이렇게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50과 150가의 차이가 실제로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경험해서 아는데요. 왜냐하면 이 차이가 더 벌어지려면은 사실 거의 바닥인 상태로 슈퍼차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강신장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어쩔 수 없으면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이제 제가 그렇게 충전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이제 한 10% 정도 어느 정도는 남은 상태에서 슈퍼차저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이제 테슬라 모델 S, 이제 모델 3. 모델 3는 V3 250kW를 지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시간이 가면 배터리가 차면 찰수록 이렇게 감소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270을 꾹 유지하다가 반을 딱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감속을 하기 시작하고요. 모델 3는 250kW로 차는 게 고작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차이가 별로 이거랑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괄목할 만한 차이가 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실 유저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요. 이게 타이칸 터보 S의 전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 EPA 기준으로 모델 3의 롱레인지 반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160마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터리가 차는 게 아니라 160마일을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이론상 이제 모델 3는 한 15분, 이제 모델 3인데 이제 V2로 충전하면 21분. 근데 아우디 e-tron은 무려 36분이 걸립니다. 요 두 친구는 똑같이 150kW로 충전했죠. 근데 아우디의 e-tron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칸이 더 빨리 이제 배터리 용량은 채우지만 거리로 환산하면은 그렇게 체감이 못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환산한 충전표인데 당연히 효율이 좋은 모델 3가, 그러니까 전비가 좋은 모델 3가 더 높고요. 딱 요 모델 S랑 타이칸 터보 S를 비교해보면 요 구간만 이제 타이칸 터보 S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테슬라가 충전하는 규격 이상 더 빨리 충전하는 것에 큰 이득이 있냐라는 것에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가성비가 제일 좋은 구간을 이제 선점해서 열심히 지금 슈퍼차저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깔고 있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V3 슈퍼차저의 숫자를 늘리겠다. 계속 슈퍼차저를 확장하는데 매우 힘을 쓰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목표를 보면은 이게 어쩐지 저희 집 주변에 그렇게 슈퍼차저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2018년까지 18,000개 이제 슈퍼차저를 깐다고 그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 그때까지 12,000개를 깔았고 현재 한 16,000개 넘는 17,0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그게 좀 숙었습니다. 경쟁사가 그렇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미국에서 독자 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작년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CCS라든지 주로 이제 유럽에서 스탠다드로 인정된 그런 포트로 이제 깔려진 차저들의 이제 마켓 쉐어를 보면 미국에서 보면은 절반 이상이 테슬라가 깔아놓은 슈퍼차저입니다. 이 나머지 회사들은 다 합쳐도 지금 테슬라 하나가 안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테슬라는 웬만해서는 150kW로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50kW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격, DC 패스트 차저의 이 규격이 50kW만 넘어도 빨리 충전하는 거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인 건데요. 50kW짜리가 싸다 보니까 이 후발주자분들은 50kW를 많이 깔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게 Electrify America인데 이제 요즘 집중적으로 깔고 있는데 이 친구도 저렇게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거의 300kW, 350kW를 지원해주는 CCS 타입의 이제 충전소를 열심히 까는 줄 알았는데 개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에 빨리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포트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안전장치들도 들어가야 되고 쿨링 시스템도 잘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만 깔고 대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나은 게 이제 150kW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250kW에 비하면은 다들 턱없이 성능도 부족합니다. Electrify America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도 나와 있죠. 이제 150, 150, 350입니다. 근데 숫자 350이 적습니다.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책정을 보면은 테슬라는 이걸 킬로와트로 이제 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기는 아무래도 공공재다 보니까 이렇게 못 팔고 이제 시간당 팔게끔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이게 제가 350kW로 쭉 충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평균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1대1로 가격 비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시간당 가격을 받고 테슬라는 킬로와트당 가격을 받는데 친절하게 이제 기사에서 비교해 준 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 친구들의 가격대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한 40센트? Electrify America의 가격은 여기 계산된 거 보면은 킬로와트당 60센트인데요. 테슬라는 28센트입니다. 또 이런 기사도 나오죠. 이제 현대가 투자한 이제 아이오니티라는 데도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신기하게 후발주자인데 테슬라가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테슬라가 포트 수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스테이션 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다른 회사들보다 충전 가격도 쌉니다. 이렇게 생태계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과연 다른 전기차들이 이렇게 큰 메릿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충전 환경을 봤을 때도 1, 2년은 테슬라가 독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